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요. 저 임인년 범인자가 들어가죠. 제가 신인균 할 때 제 인자도 범인자입니다. 정말 더 뜻깊은데요. 올해는 원하시는 일들 다 성취하시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 신인균의 군사TV 계속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호주가 일본과 미국과 연합훈련을 벽두부터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아주 강력한 전력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연합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연합군. 굉장히 뜻하는 바가 큰 단어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이 J-20이라는 스텔스기 이제 실전 배치를 했으니까 그 스텔스기를 잡는 능력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데 4.5세대 전투기죠. 지금 우리 뭐 KF-16, F-15K 업그레이드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스텔스기를 잡는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호주가 사상 처음으로 F-35의 해외 전개를 발표했습니다. 2월 시작되는 미일 호주 3개국 연합훈련인 컴노스 훈련에 F-35를 중심으로 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호주 정부 공식 워딩에서 미일호 연합군이라는 표현이 나와 주목됩니다. 호주 공군은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괌과 마리아나 제도 일대에서 실시되는 미일호 연합훈련 컴노스에 참가하며 여기에 F-35A 전투기를 비롯한 지원 전력이 대거 참가할 것이라고 호주 국방부가 1월 30일 밝혔습니다. 호주는 이번 훈련에 F-35A 전투기와 E-7A 웨치테일 조기 경보 통제기, KC-30A 공중급유기, C-27J 스파르탄 수송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이른바 비상대응 비행대를 파견했는데요. 이는 비행대 단독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앤드류 맥큐 공군 대령은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미 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와의 관계를 심화하고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라며 훈련을 통해 미1호 연합군으로 작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영내 필요시 매우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태스크포스 사령관의 워딩 형식을 빌어 호주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포함된 미1호 연합군 작전 To operate as a combined for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는 공식 연합지휘 체계가 없는 3국이 최근 작계를 변경하면서 유사시 연합작전 체계를 마련해 놓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이 일본, 호주 등 영내 국가와 함께 중국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컴노스 훈련은 한국도 참여 제안을 받고는 있지만 지난 2020년 수송기를 보낸 것 외에는 노골적으로 참여를 거부해온 훈련인데요. 한국을 빼고 착실하게 구축되어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군사동맹, 자칫 제2의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게 되든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치슨 아시죠? 에치슨,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미국의 이 극동 방어 전략에서 한국을 빼는 그런 선을 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일성이가 오판을 하고 스탈린에게 찾아가서 지금 에치슨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때려 부숴도 미군이 오지 않을 거예요. 전쟁을 허락해 주세요. 해서 6.25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게 이제 소련이 공개한 극비문서에서 나왔죠. 그게 바로 에치슨 라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는데 또 이렇게 21세기 들어서 또 이런 에치슨 라인이 혹시 생기는 건 아닐까. 그래서 쿼드라고 해서 대중국 포위 동맹, 인도태평양 전략 뭐 이런 거 할 때 인도 끼워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미1호 연합군이라고 하는 데다가 일본까지 넣어서 4개국 여기다 이제 한국을 넣고 싶어 했는데 한국은 안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컴노스 훈련 같은데 한국을 오라고 했는데 우리는 안 가고 거부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번 갈 때는 수송기 하나 보내고 이러고 말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합군 Combined Force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작전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연합작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일본하고 작계 5055를 가다듬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 작계 5055는 이 50은 이제 그 동북아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련군이 일본 홋카이도에 상륙하고 혼슈에 상륙했을 때 소련군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고 또 한반도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이제는 뭐 러시아군이 일본 홋카이도 상륙한다 이런 상상은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으니까 새로운 작계 505는 뭐냐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지 또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어떤 그 침탈 행위를 한다든지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때릴 때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 도발할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 때리고 중국 막아내고 이런 작전 계획으로 가다듬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호주까지 집어넣어서 같이 작계 505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오라고 하는데도 지금 빠졌으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F-35 보이는데 호주가 F-35를 총 72대를 계약을 했어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비스트 모드입니다. 내부 무장창에 네발 지금 꽉 채우고 외부에 다시 10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이네요. 이거 지금 이제 네발 딱 장착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적의 방공망을 딱 깨뜨리고 나면 이런 식으로 외부 비스트 모드까지 해서 폭장을 할 수 있는 게 F-35입니다. 외부에 6.8톤이나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한 폭장량이죠. 물론 내부에도 더 추가로 하고 나서 외부에 6.8톤이니까 9.4톤의 무장을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F-35 이걸 이제 호주가 72대 여기다가 전자전기 있죠. 또 여기 지금 이 태스크포스에 보니까 뭐 공중급유기 또 조기경보기 수송기까지 해서 풀 패키지로 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언제든지 어디 때려 그러면 가서 때릴 수 있는 역량을 호주는 만들었다. 그게 미 1호 연합군의 일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들어가야 될 텐데요. 두 번째입니다. 미군이 주1 미군에 순환 배치되는 전자전 공격기 부대를 동원해 스텔스기를 잡는 공대공 훈련을 실시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제20을 겨냥한 훈련으로 풀이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해군 예비 전력으로 주1 미군 미사와 공군기지에 수시로 전진 배치되는 제209 전자전 공격 비행대가 하와이에 전개되어 하와이 주둔 F-22A 랩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 훈련을 실시 중이라고 미 해군이 현지 시각 1월 28일 관련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미 해군은 미 본토에서 전개된 VAQ-209 소속 EA-18G 그라울러들이 하와이 주 방위 공군 소속의 제19 전투비행대의 F-22 랩터 전투기와 모의 공중전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모의 공중전은 과거 레드 플래그에서 실시된 것과 비슷한 시나리오로 스텔스기인 F-22의 내습 상황에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반격하는 형태로 실시됐는데요. EA-18G 그라울러는 앞서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F-22를 모의 격추한 바 있어서 이번 훈련의 승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는 현존하는 최강의 레이더 중의 하나인 AN/APG-79 A사 레이더를 장착해 레이더 자체로도 적의 레이더를 제명할 수 있지만 AN/ALQ-99 전자전 포드를 이용해 144km 밖에서부터 적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난 2007년 레드 플래그에서 그라울러는 광역 제밍을 발사해서 F-22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뒤에 랩터에 접근, 랩터가 발사한 암람 미사일을 제밍으로 무력화시킨 뒤에 역으로 암람을 다시 발사해 랩터를 가상 격추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의 이번 훈련은 중국의 제20 배치가 확대되면서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전투기에 대항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는데요. 중국의 스텔스 기술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적외선 스텔스에 또 4.5세대 전투기를 이용한 카운터 스텔스 역량까지 구축하는 미국의 제공권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F-22, 144대 0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이 F-22 현존 최강의 전투기고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까지는 최강의 지위를 계속 누릴 것 같아요. 이번에도 1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미 수차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아까 레드 플래그에서 2007년도에 그라울러가 한번 이 랩터 한번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2007년의 랩터와 이 2022년 랩터는 완전 다른 기체입니다. 그리고 또 13조 원씩 또 개량하고 나면 또 완전 다른 기체가 또 되는데요. 아무튼 이
그라울러가 가지고 있는 ALQ-99 전자전 포드의 이 전자전 능력이 워낙 대단하니까 일단 광역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광역으로 그냥 전자전 제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을 향해서 광역 전자전 제밍을 펼치니까 이제 F-22의 레이더 성능이 다운되죠. 전자전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다운된 상황에서 그래도 F-22가 그라울러를 먼저 발견하고 암람 미사일을 쏘합니다. 그 암람 미사일을 또 이 암람은 또 스텔스는 아니니까 그라울러가 발견하고 다시 또 암람 미사일을 또 제미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당시 실제 공개된 그 허드의 이 화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눈으로 F-22를 독파이팅 자세에서 딱 발견을 하고 지금 뭐 F-22 등짝을 거의 뭐 정확하게 지금 락온을 합니다. 이렇게 락온해서 암람을 쏴서 가상 격추를 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그라울러의 F-22 격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스타일로 또 지금 연습을 한다라는 건데 물론 뭐 이때는 지금 현재보다 F-22가 성능이 좀 떨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잡혔지만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또 F-15에 지금 장착해서 테스트 중이고 있는 초대형 IRST, 그러니까 적외선을 방사해서 적을 탐지하는 그런 능력, 그거 가지고 이제 또 J-20 또는 F-22 같은 스텔스 찾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5세대 기체 중에서 아직도 미국이 F-15라든지 또 스포넷이라든지 이런 거 상당 기간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의 J-22 내습을 한다 이러면은 뭐 일방적으로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4.5세대 가지고도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린 가져야 된다. 항상 옆에서 5세대가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F-15가 장착했던 초대형 IRST 적외선 탐지 장비, 또 이 지금 그라울러 같은 경우는 EA-18G 그라울러가 ALQ-99를 이제 떼내고 NGJ라고 하는 차세대 제머를 장착을 하죠. 그럼 NGJ가 완성이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라울러의 ALQ-99는 뭐 버리겠습니까? 그거 이제 4.5세대 전투기 편대당 하나씩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4.5세대 전투기들이 그라울러가 쓰다 남은 버리지 않고 그걸 재활용해서 ALQ-99 전자전 포드 장착해서 광역 제밍하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비행기는 그 초대형 IRST 가지고 적외선으로 찾고, 뭐 그렇게 해서 연합작전 하면은 충분히 J-20 같은 스텔스기 이길 수 있다, 또 잡을 수 있다, 또 억제력이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앞으로도 정말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의 공중 우세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